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몇 차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틈틈이 조금씩 뭐 일상의 인공지능 아니면 조금 깊이 있는 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일반인들이 조금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책 소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읽을 만한 책 정도 몇 개 소개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방식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댓글은 달지 않게끔, 왜 그런가 하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시중에 인공지능 관련 책이 많이 나와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원래 재테크 공부도 뭡니까? 재테크 공부도 보면 한 20권 정도 재테크 책을 읽고 나면 20권 정도의 재테크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여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요즘은 좀 게으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한 대학교 수준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읽는 그런 책 한 3권 정도의 목차를 소개해 봤습니다. 보통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까마도 되겠습니다만, 경제학에 대한 책이 있다 하면 경제학도 1장부터 한 15챕터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하나의 교과목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초지식, 지식의 표현을 되는데, 지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회로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신경회로망에서 머신러닝과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에 관련된 그리고 요걸 실제 구현하는 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사람 사이에 우리가 대화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있듯이 컴퓨터와 사람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위해서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는 거,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컴퓨터에 대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컴퓨터 언어인데 그 언어의 종류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언어 못지않게 언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경회로망의 발전된 형태가 최근에 알파고가 어떻고 왓슨이 어떻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요 연구 분야인데 여기서 실제 구현할 때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책은, 상당수 책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책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퍼지 이론, 퍼지 시스템 되어 있는데 어떤 인공지능 책에는 퍼지 이론이나 퍼지 시스템을 인공지능에 넣지 않고 퍼지 이론 이렇게 가지고 따로 교과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지능적 에이전트 해가지고 에이전트 쉽게 생각하면 있죠. 박찬호 선수가 야구 선수였죠. 박찬호 선수가 A 구단에서 B 구단으로 박찬호 선수가 A 구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 박찬호 선수를 가장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B 구단, C 구단에서 중간에 대리인 역할을 하죠.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건 현실 속에서 에이전트고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구현할 것인가 뭐 그런 분야. 모바일 에이전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문가 엑스퍼트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흔히 말해서 내과 의사를 대신해 가지고 어떤
보통 환자의 정상을 가지고 질병을 우리가 예측하죠. 근사화시키죠. 내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컴퓨터 속에 집어넣겠자.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것은 자동차겠죠. 우리가 무인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차 번호판 요걸 인식해가지고 몇 시에 입고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언제 나갔고 요금 계산할 때 이게 컴퓨터 비전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교통 위반했을 때 아니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뭐 그런 관련적으로 컴퓨터 비전 쪽으로 연구하는 거.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해가지고 요거는 그 생물학 쪽이죠. 의학 쪽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지능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거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인공지능 분야라고 볼 수가 좀 없습니다. 컴퓨터 비전도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볼 수 없고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튜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학습하는 그런 유튜브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전공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뭐 좀 곤란한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대담 뭐 이 정도 카이스트 선생이나 이런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앞으로 미래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A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했고 B라는 책에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적 에이전트. 이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에 나와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세계란 뭡니까? 순간순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검색 기법.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색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일반 사람한테 그것을 답을 줄 것인가 검색 기법이 있겠죠.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는 뭡니까 보통 인사이트가 인사이트 직관하는데 수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검색 방법 그다음에 제약 만족 문제 특정한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었을 때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면 논리적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요 책에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1차 논리, 뭐 수로 논리, 추론. 사실 지능이 있기 위해서는 추론이 있어야 됩니다. 추론. 그렇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능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적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플래닝. 그렇죠. 그런 쪽의 내용. 그 다음에 실세계에서의 계획 수립과 실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표현.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전에 책하고 중복되는 챕터가 뭐였습니까? 중복되는 챕터 봤을 때, 요게 중복되었고, 요게 중복되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있었습니까? 에이전트 정도, 지식 표현 정도. 요건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서론 있고 탐색, 지식 표현과 논리.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다음 퍼지 이론, 전문가 시스템, 계획과 문제풀이, 기계학습. 기계학습 이게 데이터 마이닝, 딥 러닝 그쪽이겠죠. 데이터 마이닝하고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고 뭡니까? 머신 러닝하고 딥 러닝.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신경 회로망, 시각, 자연어 처리, 지능형 에이전트, 지능 로봇 이렇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거 보면 탐색, 지식 표현과 논리,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계획과 문제풀이, 그다음에 기계학습, 그다음에 신경회로망.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순수한 A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AI. 이 파트는 어떤 책에서는 인공지능 파트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책을 집필한 저자의 전공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하드웨어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지능 로봇 이런 것을 인공지능 파트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인공지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았죠. 1990년도 이전에 보통 박사학위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전부 인공지능 전공이다. 어떤 분은 뭔가 패턴 인식을 전공해가지고 내 전공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컴퓨터 비전을 전공해서 내 전공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정통 인공지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더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화내시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은 하여튼 이해하시고, 저는 아직 뭐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인공지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를 찍으시면 되고, 하여튼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기네 벌써.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 읽기 쉬운 도서, 제가 지금 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출판사는 이 저자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니까. 인공지능과 딥러닝, 제가 이 책을 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우연찮게 봤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제가 볼 땐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은 이런 거구나, 딥러닝, 이런 머신러닝 이런 거구나, 지금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의 딥러닝 세계를 파헤쳐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도 읽어보면 상당 부분 좀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썼다는 게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썼는데. 그러니까 일기예보 예측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로나이겠죠. 코로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머신러닝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요거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있죠. 앞으로 언제쯤 이게 증가했다가 언제쯤 내려갈 거다. 요거 예측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에 계신 분은 이 이론적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코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필드에 계신 분은 이제 코딩을 아주 잘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어떤 생각이라든지 문제를 이렇게 계획하고 문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죠. 예를 들면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아주 박식한 분이 계시겠죠.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정말 일반인들을 위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예측 시스템 이런 것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인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해가지고, 요건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목차를 보니까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I 입문서 되어 있는데, 가장 쉬운 AI 입문서.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 책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인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그것부터 행렬이 없죠. 행렬이 없다는 이야기를 엄청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교보문고나 서재에 가면 딥러닝이 어떻고 있죠. 전부 딥러닝하고 머신러닝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인공지능 책 있죠. 보면 한 25챕터에서 한 30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 한 챕터인 신경망이 있습니다. 신경망이 한 챕터인데 거기서 분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전부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이 이제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수학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행렬하고 미분이죠. 적분은 거의 많지 않은데 행렬과 미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행렬을 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할 사람이 없다 하고 막 급을 주는 사람이 있던데, 제가 볼 때 행렬 이거 있죠. 한 일주일, 한 3일만 공부하면 됩니다. 3일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인공지능이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빠진 건 좀 아쉽습니다만, 너무 급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대학에 들어가지고 한 3일 공부, 하루 공부하면 하루 공부해도 행렬 이거 뭐 끝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전공하면 데이터 애널리시스트,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 애널리시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뭔가 하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수많은 빅데이터에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떤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보통 기업에서 있죠. 어떤 고객들이 어떤 물건,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부터 해가지고 쭉 수많은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A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K라는 물건도 같이 구매하더라.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수많은 데이터. 이걸 빅데이터라 하죠. 빅데이터에서 스스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학습 모델.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뭡니까? 학습을 시켜가지고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측을 시키죠. y 꼴 뭐 a x1 플러스 b x2 플러스 c x3 해가지고 x1, x2, x3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떤 값이고 모르는 값 a 값, b 값, c 값을 찾아낸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뭔가 하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죠.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부 석사 과정 초에 학부생 혹은 석사 과정 초 입학했을 때 읽을만한 책인데, 또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AI 바이블 혹은 뭐 좀 어려운 책이 뭔가 하면 요게 AI 3판인데 요게 패트릭 해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MIT 선생입니다. MIT에서 지금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영어 학원 선생이다. 나는 영어만큼은 미국 가가지고 도통했다. 그러면 있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저녁마다 있죠. 한 몇 페이지 읽으면 해석은 다 되겠죠.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해석하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보니까 교보문고에 책이 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좀 몇 권 소개해 볼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있다, 그죠? 판매량 많이 되는 거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눈도 침침하고 예전 같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책일 거고, 이 책이 뭐 시중에 많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책을 사가지고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서가지고 있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급을 좀 많이 주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뭐 의사도 그렇고 뭐 다 직업이 없어진다.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인공지능은 weak AI, 또 어떤 사람은 strong A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하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뭔가 하면 지금과 같이 나와 있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수치화된 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컴퓨터의 도움으로 좀 풀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의 인공지능을 weak AI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 제 시청자는 주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뭔가 하면 금리 플러스 뭐 있습니까? 통화, 금리 플러스 뭡니까? 정책 플러스, 그 다음에 수요 플러스 공급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뭔가 하면 변수가 있죠.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엄마 아파트가 있다. 엄마 아파트가 만일에 제가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년 됐다. 그럼 50년 동안 판매된 가격을죠. 이게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때 판매됐을 때 1975년도에 엄마 아파트가 판매되는데 그 가격이 만일 이러겠다. 그때 금리 정책을 제가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책 뺍시다. 수요 공급 요거를 적습니다. 다 적을 수 있겠죠. 요걸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합니다. 그럼 이게 그동안 한 50년 동안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수집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돌립니다. 컴퓨터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시킨다, 학습을 시킨다, 그죠? 그럼 요 A 값, B 값, 예를 들면 A 값은 0.576, B라는 값은 만일에 1, C라는 값이다. C는 만일에 1.735, D라는 값은 만일에 2.62,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값을 알파, 보정시킨다 이거죠. 바이어스 시킨다 하는데, 만약 이거 2.762, 이런 값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이 엄마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입니다. 하여튼 예측은 그렇게 뭐 돈 주고 사볼 필요는 없다. 금만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보면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파이썬 가면 일반인들이죠. 파이썬 글자 붙어 있고 이런 책을 사면 있죠. 휴즈밖에 안 씁니다. 처음부터 이런 책 보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있죠. 무난한 거, 뭐 이런 거 있죠. 세계에서 각 8인 한번 볼까요? 인류의 미래를 묻다. 진짜 미래를 이야기할까요? 알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겠죠. 한번 볼까요? 목차가 뭐 있는지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지. 역사학자, 문명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가, 그 다음에 인재론, 경제학 대가, 뭐 대가겠죠. 뭐 알겠습니까? 그 사람도 모릅니다. 다 모른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목차가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뭐 인공지능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아까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 책이 이 책이었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거는 일반인들이 봐도 괜찮았고 수포자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거는 청소년을 위한 책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다 구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예측, 뭐 주가 어느 정도 예측, 뭐 기타 등등 있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책이 나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왜 필요한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런 걸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분요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행렬이 중요합니다. 행렬 이걸 좀 잘합니다. 행렬. 그 다음에 뭐 이까지 다 알면 좋습니다만은 몰라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기초 수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요 7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딥러닝으로 손글씨 인식하고 데이터 세트, 신경망이란 무엇인가, 심층학습이란, 이게 딥러닝이죠. 역전파,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뭐 이런 거 있죠. 요걸 지금 독자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 수학을 쭉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이해될 건데, 아까 제가 인공지능은 챕터가 한 25개 정도 넓게 봐서 되는데, 그 중에 한 챕터, 신경망, 그것을 확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간단한 건 몇 시간 꽤 지났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죠. 그림이 보면 이런 책은 있죠.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는 이런 책은 사서 일반인들이 보시면 어렵습니다. 포기합니다. 포기.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이런 책도 있네요.
이런 척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후배하고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이야기하게 됐는데, 인공지능을 좀 자기 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장시간,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빗대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영향을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그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뭐 틈틈이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뭐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한데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